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링크플러스 합단 김성준 연구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개강이 늦어지고 대면 설명회 진행이 어려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대체합니다. 설명회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는 캡스톤 디자인 팀 구성과 링크플러스 합단 홈페이지 가입 방법에 대한 안내이고, 2차는 링크플러스 합단 홈페이지에서 재료비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1차 설명회로 캡스톤 디자인 팀 구성 방법과 팀 등록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안내대로만 따라온다면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전반적인 안내와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캡스톤 디자인 팀 등록 방법, 그리고 링크 플러스 합단 홈페이지 가입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1번 캡스톤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전반적인 안내를 진행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팀 단위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교과목입니다. 팀의 구성은 한 전공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수업에 따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수행하는 교과목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과목 이름에 종합 설계나 캡스톤 디자인이 들어가거나 교과목 영문명에 캡스톤 디자인이 부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저희 링크플러스 합단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듣는 교과목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2학년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원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단에선 참여학과 조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학과가 사업단 참여학과인지 확인은 학과 조교선생님께 문의하거나 뒤에 나올 링크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학과 판별 기준은 본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본 전공이 참여학과가 아닌 학생이 참여학과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도 본 전공이 참여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과제물 예시 사진입니다. 작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 출품 작품들로 대회 당일에는 100팀에서 200팀 정도가 작품을 출품하고 이 사진처럼 전시를 진행합니다. 인문사회 예술계열도 위와 같은 작품을 전시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전공 분야에 제한이 없고, 앞서 말한 캡스톤 디자인 지원 기준만 충족된다면 작품 제작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지원 유형입니다. 총 4가지 유형입니다. 전공 요소, 전공 기반, 다학제 융복합, 산학연계 이 4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차례대로 설명하면은 전공 요소 캡스톤 디자인은 30만 원 이내로 실험 실습비를 지원하고 재료비와 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전공 학생들이 모여서 유형의 작품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 이 유형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공 기반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유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유형은 단일 전공 학생이 모여서 유형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팀입니다. 실체가 있는 과제물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한 재료비로 저희가 팀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공 요소와 다른 점은 지원하는 실험 실습비 80만 원을 재료비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학제 융복합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전공 요소와 거의 유사하고 지원 방식이나 결과물도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다양한 학과가 모여서 융복합적인 과제를 진행한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이 전공 간의 지식을 융합하고 학과가 여러 학과가 모였을 때 이 유형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학연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이 유형은 산업체와 매칭된 캡스톤 디자인 팀이 활동하는 유형으로 산업체의 멘토분과 함께 과제물을 완성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재료비, 여비, 회의비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업단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지원하는 항목들입니다. 먼저 실험 실습비는 앞서 말했다시피 재료비를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회의비,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산학연계 팀들이 따로 있듯이 위와 같은 항목들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금은 앞서 설명한 항목 따라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하면은 재료비는 일단
작품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순수한 재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제품이나 외주 제작 같은 것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비는 산학연계팀이나 전공요소팀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자료조사나 산업체 방문을 위해 출장을 가야 할 때 교통비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회의비는 산학연계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산업체 멘토와 멘토링 활동을 하거나 제작회의를 할 때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캡스톤 디자인 사전교육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월 중에 캡스톤 디자인 사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토요일에 진행되고 내용은 캡스톤 디자인 팀 활동과 프로젝트 수행 방법, 특허 사전 기술 검색 방법,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팀당 최소 1명이 의무적으로 사전 교육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시행 여부나 일정 등은 최대한 빨리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출원 지원입니다. 캡스톤 작품 제작이 끝난 다음에 완성품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때 이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사업단과 전북대학교가 지원합니다. 이는 추후에 별도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외부 경진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가지고 외부에서 참가하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재료비, 여비, 운송비 등을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캡스톤 디자인 실습실을 지원합니다. 실습실은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실습실에는 3D 프린터, 회의 탁자, 컴퓨터, 빔 프로젝터, 기타 기계 공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비치 품목과 예약은 사업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주요 일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일정들이 많지 않아서 대략적인 일정만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4월 이후로 본격적인 과제가 수행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전 교육부터 먼저 안내를 하자면은 4월 달 중에 액션러닝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고 5월 달에 특허 실무 교육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초에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중간 보고서는 캡스톤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주제와 팀장, 팀원들 그리고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니까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공지는 추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경진대회 전시 판넬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진대회가 그 아래에 있는데요. 6월 11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조금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꼭 전시 판넬을 제출해줘야 되고 이 전시 판넬이 경진대회 당일에 뒤에 게시가 되는 결과물로 그러니까 캡스톤 디자인 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결과를 전시를 할 때 그때 활용되는 판넬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기간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가 6월 말 일정부터 제출을 받을 예정이고 이 일정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바뀌게 되면 바로바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캡스톤 디자인 전반적인 설명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오아시스 프로그램에서 캡스톤 디자인 팀을 어떻게 만들고 그 팀에서 팀원들은 어떻게 등록하고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포털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이 오아시스 2.0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팀 구성과 팀원 등록 등은 오아시스 2.0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초기 메뉴에 보면은 상단에 학사 정보 메뉴 안에 캡스톤 디자인 칸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참여학과가 아니거나 아니면 학사구조가 개편돼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참여학과 여부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참여학과인데도 안 뜬다 싶으면은 사업단 행정실로 연락을 한번 해주면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캡손 디자인 메뉴에 들어오면은 팀장 메뉴와 팀원 메뉴가 각각 나눠져서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팀장이 팀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을 초대를 하고 초대된 팀원들이 동의를 누르는 절차로 캡스톤 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먼저 팀장이 팀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자, 팀장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맨 상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듣고 있는 수강
과목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아래 메뉴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도교수 메뉴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학과 그 캡슨자인 지도교수님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도교수님 뭐 선택은 그 학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조교수님이나 아니면은 그 과목 교수님께 확인을 해서 누구를 입력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돋보기를 눌러서 지도교수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 이름을 검색하면 보통 나오고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지도교수 이름과 소속이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입력 메뉴를 끝낸 다음부터는 작품 과제명 그리고 작품 소개 등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작품 과제명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작품 과제명은 자기가 만들 캡스톤 과제물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암시적인 이름이나 뭐 상품명 이런 걸로 적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제품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름으로 꼭 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소개 메뉴는 그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팀명은 이번 학기에 활동할 팀명을 해준 다음에 그 이번 학기에 그 팀명이 또 있는지 없는지 중복 확인을 해줘서 확인을 눌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팀을 만드는 편이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중복 확인까지 한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팀 유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팀 유형은 앞에 네 가지 설명했던 것들만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죠. 보통은 다 전공 기반일 테니까 여기서는 전공 기반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전공 기반 선택하고 옆에 경진대회 참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경진대회가 6월 11일 날 캡틴대회 경진대회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날 하루 종일 부스 전시나 포스터 전시를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 부스는 그 전시 칸을 만들어서 거기 뒤에 판넬을 걸고 그 앞에 의자에서 학생들이 앉아서 작품을 책상 위에 전시를 해놓고 관람객을 응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전시가 부스 전시입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라는 게 선택 메뉴 중에 또 있어요. 그 발표 평가는 작품을 가지고 심사위원 앞에서 실제 발표만을 진행을 해서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가지 말고 포스터 전시 유형이 또 있습니다. 포스터 전시는 작품을 없이 그냥 그 제출한 판넬만 게시를 해놓고 전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유형의 작품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부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품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따라서 포스터가 더 유리할지 아니면은 발표 평가가 더 유리할지 이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캡슨자인 경진대회를 진행하기 전에 그 어떤 유형을 바꾸는 게 좋겠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별도로 안내할 수도 있고 그 작품 완성도에 따라서 바꾸고자 한다면은 바꿔주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되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옆에 있는 작품 분야는 본인 전공이나 아니면 제작 작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면은 옆에 창처럼 밑에 참가자 명단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저장까지 누른 다음에 참가자 명단 활성화가 여기가 활성화되는데 먼저 팀장이 기본적으로 떠 있어요. 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캡틴제인 팀이 완성이 된 상태고 일단 여기에 이제 팀장과 팀원들로 팀을 구성하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팀원 숫자만큼 추가를 눌러줘서 여기 밑으로 빈칸을 늘려줍니다. 빈칸을 늘려줘서 여기에 학생들의 팀원들의 이름과 학번을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하면은 학과나 이메일,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뜨게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팀장이 하는 메뉴는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팀원으로 이제 공이 넘어가는데요. 자, 팀원들은 자기 캡스톤 디자인 아까 똑같이 오아시스에 접속해서 학사 정보에 캡스톤 디자인 메뉴 들어오면은 캡스톤 과제 동의 팀원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팀원 동의를 눌러보면은 본인이 초대된 팀이 자동으로 뜨고 그 밑에 본인 학생의 본인 동의 칸이 이렇게 활성화된 형태로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인 동의 체크를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팀 결성이 완성됩니다. 자, 이거는 팀원 전체가 다 동의를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다 접속을 해서 동의를 눌러주고 저장까지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절차까지 완료가 돼야
그 팀장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 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 절차는 캡스톤 디자인 신청서와 계획서를 이제 저희 사업단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신청서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팀장 메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제 신청 팀장 메뉴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에 이제 처음부터 뭐 과목명 그리고 팀원들 그리고 동의 여부까지 다 체크가 돼서 메뉴가 전체적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서 캡스톤 디자인 계획서 양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한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식이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메뉴가 뜹니다. 그러면 그 저장한 다음에 이거를 한글 파일로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은 이게 캡스톤 디자인 계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들은 간단하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 이거 다음 페이지 이 계획서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예산 부분을 작성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적어서 내는 건데 항목들은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총액은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제출을 할 때 꼭 잘 확인을 하고 얼마를 신청을 할지를 잘 논의를 한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작성된 계획서는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참가 신청서입니다. 참가 신청서는 앞에 이 오아시스 메뉴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신청서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새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 됩니다. 신청서 출력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 정보들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이와 같은 양식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된 다음에 지도교수님 설명 받고 팀장 이름 쓰고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작성한 계획서와 함께 출력된 종이를 들고 사업단 행정실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일단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진행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뭐 언제까지 내야 된다라는 거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오아시스를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 그 과제를 생성을 하고 팀을 구성하는 방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캡스톤 디자인 팀 구성 자체는 오아시스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재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단 홈페이지에 모두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가입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도 오아시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오아시스에서 학사 정보의 메뉴에 들어가면은 사업단이라는 창이 뜰 겁니다. 아까 캡스톤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혹시 이 메뉴가 안 보이는 학생은 그 참여학과인지 확인을 해보고 참여학과 맞는데도 안 뜬다 하면은 사업단 행정실로 연락을 주면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업단 메뉴를 뜨면 옆에 링크 사업단 개인정보 적용 동의가 뜨고 이 창에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사업단 홈페이지에 일단 가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입을 한 다음에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 접속을 해야 됩니다. 사업단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은 주소를 쳐도 되는데 그냥 그 네이버나 구글에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사업단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그럼 접속을 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자, 사업단 홈페이지는 모바일 페이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뭐 용이하게 다 가능은 한데 최초에 초기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초기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초기 설정은 꼭 PC에서만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최초니까 PC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단을 검색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와서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떠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여기 포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학번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포털 비밀번호가 들어가겠죠. 주의할 점은 포털에서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해서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동의를 눌렀을 때 그 오아시스에서 동의를 누른 순간에 사용했던 그 비밀번호만 넘어오지 그 이후로는 별도로 관리되는 거니까 거기 바꿨다고 여기 바뀌는 거 아니니까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하고 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떠서 여기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도록 해서 비밀번호 한 번 더 치라고 나오고 치게 되면은 회원 정보 수정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이디랑 이름은 아마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고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인증하기까지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은 네, 승인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정됐다고 하면서 일단 가입이 2차적으로 완료가 되고 마지막 팝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창이 뜨고 여기에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까지 누르게 되면은 자, 캡스톤 디자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링크 플러스 합당 홈페이지 가입까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이번 1차 설명회 때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질문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대1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링크 플러스 합당 카카오톡 채널 이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접속하거나 아니면 여기로 전화를 해주면 됩니다. 합당 행정실 캡슐 디자인 담당자들이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은 올려주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들을 일단 확인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언제 캡슐 디자인 과제를 진행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3월 31일까지는 사업장 홈페이지에 일단 무조건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아시스에서 캡슐 디자인 팀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홈페이지 가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장 홈페이지부터 가입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사항들은 뭐 간단하게만 읽어보면 되고 이 PPT는 사업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운받아 가면은 되겠고 문의사항은 이 전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서와 참가 신청서는 꼭 종이로 출력을 해서 들고 와야 되고 지도교수님과 팀장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해서 사업단에 갖다가 내야 되고 제출 장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대 8호관 306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캡슐 디자인 1차 설명회를 마치고요. 2차 설명회는 다음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때는 재료비 신청 방법과 어떻게 지출하게 되는지 아니면 지출의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